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지역으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일명 라이즈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한 해 2조 원의 대학 재정 지원 집행 권한을 지자체가 가져오는 만큼 공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와 산학연이 함께 산업 대전환에 나서는 등 4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내 대학 서열화가 심해지고 예산 나누기가 되지 않을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제 공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로 넘어왔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는 돌파구 꼭 찾아주길 바랍니다. 3월 9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입니다. 예천 부근 210km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금호분기점 방향입니다. 현평분기점에서 옥포분기점까지 빗길이 미끄럽습니다.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할도로입니다. 동북로 복현내거리에서 공산수험지 3거리 방향입니다. 복현 고가차도 지난 지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는 복현 오거리에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신천대로 성선아들목 방향입니다.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지체와 서행으로 이동 중이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으로는 범어내거리 부근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5mm 미만으로 적게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가 늦은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포항 21도, 안동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텐데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7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대구에서 어제 하루 산불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3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산불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전에는 대구 동구 백안동에서, 오후에는 북구 조야동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모두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는데요. 동구 백안동 산불의 경우 인근에 축사와 민가가 있어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이달 들어서만 산불이 5차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 차원의 대응책은 나왔나요? 대구시는 어제 오전 홍준표 시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산불 예방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회의에는 각 구군 부단체장들과 소방당국 간부들이 참석했는데요. 매주 말 캠페인과 등산로에서의 계도 활동, 그리고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체 공무원의 6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소개해 주시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대구 북구 대연동 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원 공사장 앞 골목길에 누군가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려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폐쇄로 화면을 확인한 결과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냄비에 담긴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동선을 짜맞춘 듯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사 현장으로 접근했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건축주 측에서는? 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건축주 대표는 처음에는 사고로 뿌려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폐쇄로 화면을 확인한 결과 의도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현장을 둘러본 뒤 오물을 수거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단순한 오물 투기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죠. 네, 어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대구 투표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지역 최종 투표율은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85.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올해는 0.5%포인트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경북 투표율은 80.5%로 대구보다는 낮았지만 전국 평균 79.6%보다는 높았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편인데 일부 조합은 투표율이 100%에 육박했다고요. 네, 조합별 세부 투표율을 살펴보면 대구 경북 원예농협은 무려 97.9%에 달했습니다. 네. 대구 축산협동조합도 94.2%를 기록했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동대구 농협은 94.1%를 기록했고 네. 달성 축협도 91.4%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산림조합 투표율은 비교적 저조했습니다. 70.7%로 나타났는데요. 농협조합에 비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 투표율인 66.2%는 넘어서면서 뜨거운 열기를 체감케 했습니다. 네, 투표율 수치를 보니까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통령 경호처와 대구 달성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저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달성군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곳곳에 황금 측백나무와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무궁화는 대구 수목원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았으며 네. 측백나무는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별히 무궁화와 측백나무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무궁화는 여름꽃인데요. 네. 7월 초쯤부터 10월까지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또 황금 측백나무의 경우 사계절 잎사귀가 변치 않아 두 종류 모두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의 교통 안전을 고려한 조치도 혹시 있나요? 네, 앞서 달성군은 지난달 봄철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또 차량 통행이 많은 사저 앞 도로에는 과속 방지턱도 설치했는데요. 1월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속도 제한 노면 표시도 정비했습니다. 이후 불법 주정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향교에서 근무하는 대구시 문화해설사 이명자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하니까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공직에 있다가 조금 일찍 퇴직을 한 거예요. 애들 때문에. 저는 역사가 좋아가지고 이런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오시는 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리고 설명해드렸는데 좋아하시면 제가 정말 좋아지는 거고요. 향교는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역할도 했죠. 연세 들으신 분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일일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서예도 배우고 선비들이 했던 그 생활들을 체험하는 거죠. 옷도 입고 공수라든지 절하는 모습도 예절도 배우게 되고 죽창캐가지고 옛날에 활을 쏘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체험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일일이지만은 굉장히 그거 못 해봤던 거를 갖다가 선비들이 하시던 일을 하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와서 직접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단 대표로 김기현 후보 성적을 대성을 선포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겨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갑시다. 네, 먼저 현장의 소리를 저희가 좀 담아봤는데요. 뜨거웠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 전당대회 결과 자세히 분석해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득표가 과반이 넘었어요. 네. 52.9%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좀 예상 못한 네. 결과였는데 이게 뭐 과반이 넘어서 벌써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좀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다. 국민의힘이 현재 그걸 좀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는 뭐 국정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내 경선에서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대통령 후보가 될 때 21만 표 정도를 얻었거든요. 네. 네, 그 김기현 이번에 신임 당대표가 24만 표 정도를 얻었어요. 와. 그 정도로 이제 윤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기현 신 당대표의 의미를 좀 본다면은 일단은 좀 주류 정치인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네. 뭐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래도 좀 주류 정치인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4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좀 갇혀 있었거든요. 이번에 좀 당대표가 됨으로써 좀 주류로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친윤계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당선이 된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좀 그 인지도라든가 뭐 중도 확장성을 좀 극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 기자는요? 네, 김기현 대표의 그 당선 연설에서도 나오지만 이 총선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보면 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 4명을 뽑는 이 최고위원과 또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소위 이 친윤계가 좀 압도적으로 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결집력이 좀 드러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총선을 바라보고 당이 좀 결집을 했다. 압도적인 친윤계 인사가 좀 당선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결선 투표 갈지 말지가 좀 최고의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결선 투표는 당연히 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득표율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네. 나머지 그 3명의 투표율이. 네, 뭐 잠시 뭐 선거 결과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네. 안철수 후보가 10만 7,803표, 그 네. 23% 정도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5% 정도 얻었고요. 황교안 후보가 이제 8.7%로 4위에 그쳤는데 네. 그 이번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이제 55%, 인기가 55.1%였습니다. 네, 역대 높았어요. 최고였고. 총 선거인단이 이제 84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46만 명 정도가 이제 투표에 나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그 마음, 윤심이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볼 투표율이 수가 높은 있습니다. 것도요. 그 주요 장면이 이제 몇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3번 어퍼컷을 날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과정에서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이제 그 당원 투표 100% 경선률을 좀 바꿨던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좀 어떤 이제 그
당대표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주저앉혔던 이런 장면이 그렇죠. 있었고 스쳐가네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실을 작심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장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막판에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결국에는 김기현 이제 신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결국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 지도부가 이제 친윤 일색으로 좀 채워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다 했다, 뭐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청 기자님도?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사실 뭐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좀 달라진 것은 여당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이때 당원들의 지지율은 이준석 전 대표가 3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당시 이준석 전 대표도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를 뽑았다면 이번에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 후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 당원들의 마음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조를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후보들 중에 이제 친이준석계라고 볼 수 있는 천하용인 후보들이 다 이제 득표율도 낮았고요, 낙선도 했고요. 이게 좀 청년표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좀 득표율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뭐 국민의힘 당원이 84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이렇게 새로 들어온 그렇죠. 당원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각자 후보들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이때 당원들이 좀 늘어난 거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좀 반대하던 민심들이 모인 거다라고 해석했고 이 천하람 후보 쪽에서 청년층이 대거 입당했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연령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이 여당,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 당원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백대천 제가 처음부터 진 것 같다고 좀 느꼈는 게 이 천하람 후보가 저와 성씨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람 후보가 졌기 때문에 오늘 백대천도 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소위 이 비윤계의 입지가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보다 함께 좀 공존하고 가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내에 주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천하람 전 대표 후보자의 기계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백대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을 위해서 더 정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그 눈에 드러난 성과는 지금 없어요. 일단은 뭐 다 후보들이 지원했던 후보가 다 탈락을 했어.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뭐 당내에서는 이들을 뭐 좀 지원 사격했던 이 전 대표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재개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천하람 후보가 좀 크게 지지도가 없었는데 인지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견고해졌고요.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가 좀 깨진 것 자체가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좀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는 그 전당대회를 마친 후에 이르면 이달 중에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이제 저서 출간을 기념해서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를 기획 중이거든요. 뭐 이를 좀 장외전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뭐 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행사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또 뭐 안철수 의원이 또 철수하게 됐다 뭐 이런 뭐 또 해석도 좀 나오는데 이번에 23.37% 지지를 얻었어요. 이번에 좀 사실 안철수 의원이 좀 그 당대표 되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 있는데 상호 막판에 그 대통령실 행정관의 단체 대화방 그 김기현 후보 지지 논란이 이제 그 추가 악재가 되면서 이게 좀 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안 의원은 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선거 경을과는 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고 좀 공언을 했지만 당내 안착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청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네. 이 당대표 선거도 선거였지만 이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후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자가 1위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역시나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당원들의 힘은 좀 부각이 강력했다. 됐다, 각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들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이번 그 당대표 선거 때 그 이제 지역에 관련된 뭐 정책 경쟁 이런 건 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좀 계속 있었어요. 뭐 당신만 윤심만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번에 그 과반 지지를 줬잖아요. 그 네. 밀어준 만큼만 좀 야당과 소통하자. 뭐 이런 말씀 밀어준 좀 만큼 드리고 싶어요. 소통하자. 장 기자님은? 저는 뭐 한마디로 보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당대표 후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총선까지 기다려보죠.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영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해서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 너, 그리고 우리인데요. 진행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반응하면서 서로의 비슷함과 다름을 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8개 중학교의 신입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하는데 저는 그중 상격중학교 찾았습니다. 현장 소리와 1학년 신입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아까 전에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나는 반에서 선생님을 도와 올래 즐거운 반으로 만들 수 있다. 나와주세요.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1학년 1반 문지현입니다. 애들이랑 노니까 뭔가 좀 새롭고 재밌었어요. 반별로 옷도 색깔로 맞춰 입고 하니까 소속감을 느끼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윤연아입니다. 친구들하고 더 친해진 것 같고 싸우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하민입니다. 입학식 했을 때 내가 이제 중학생이구나 하고 느꼈고요. 아까 전에 놀이 했을 때는 애들 잘 안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생각나는 질문이 아까 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꿈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됐었는데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다는 걸 느껴서 좀 안심됐던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꿈을 찾고 싶어요. 얘들아, 중학교 3년 동안 잘 지내보자. 이병찬입니다. 저는 그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에 참여할 거라고 나갔어요. 괴롭힘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괴롭힌 친구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되게 신입생들 긴장도 풀어주고 참여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특히 신학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상격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상격중학교에서 촬영한 EBS 다큐프라임 학폭 예방 공감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다른 학교로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프로그램을 기획한 상격중학교 임민식 생활안전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사회 실험 사회 광고를 보고 창안을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통해서 취향, 성향, 성격 그리고 다짐을 조금 질문에 녹여내고 그 질문에 아이들이 반응하여 스스로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해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어요. 매달 1개 이상은 저희가 조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특히 지금 2학년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는 주체자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상격중학교에 지금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아이들이 제안했는 게 이모티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스스로 만들고 그 이모티콘을 저희가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아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분도 있었고요. 토크쇼를 좀 준비해서 연예인 아웃사이더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저희 학교의 극단 반창고 뮤지컬 동아리 아이들
아이들이 1년간 준비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장도 마련했습니다. 네,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네.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강하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부 반창고도 활동해봤고 이모티콘도 한번 사용해봤고 거의 다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학교폭력은 하면 안 되지 이 정도였는데 하면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도 잘못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에 1학년이 한 그 OX 퀴즈 그거를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시기마다. 왜냐하면 저는 했을 때 그때 친구를 사귀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3월 달에서 4월 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인데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확실히 애들끼리 끝나고 관계가 더 좋아져 있더라고요.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학교 하면 학교폭력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친구들아, 올해도 한번 잘 지내보자. 김홍빈입니다. 이모티콘이 제일 기억에 남은 이유는 자기가 실생활에 써야 되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를 고려하면서 그래야 되니까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박효빈입니다. OX 퀴즈 하는 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약간 공유하고 그런 거니까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계기도 됐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서도 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나, 너,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는 낮 최고 23도까지 오르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부니까 불조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월 9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